본 방송은 영화 한산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덕후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프닝을 맡은 박 시장입니다. 지조님은 지조님은 오늘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강판됐습니다. 영화 다 보셨는데 지금 더덕님이 요새 야구에 빠지셔가지고 뭐 됐다고? 간판? 강판 됐다고? 등판 강판 하거든요. 네. 강판이 뭐예요? 그러니까 등판은 마운드에 올라오는 거. 이게 이제 그래 등판이란 말은 알아요. 네. 강판은 이제 마운드에- 홈런 맞고 이제 나가는 거. 네. 홈런이나 안타를 이제 두들겨 맞고 당하고 네. 교체 당하는 거. 교체 당. 강판이라 그걸 그러거든. 강판이라 네, 그래요? 강판 당했다 이렇게 아. 얘기합니다. 근데 강판도 뭔가 느낌은 좋은데. 아 그래요? 강판. 그냥 강한 판. 뭐 이런 거. 약간 강한 느낌 드는데 강판. 그거는 이제 스칼렛님의 느낌인 거고. 그래서 왠지 홈런을 당했다는 게 내가 홈런을 하나 치고 나가는 느낌인데 아, 아니구나. 아니에요. 강판. 네네. 1도 상관없습니다. 강판, 중판, 약판. 없잖아요. 뭐야. 그 그래도 정도 이 정도는 안 속아요. 그 정도 아직은. 바보는 아니라고. 아, 그래요? 바보는 아니래. 1절은 속아도 2절은 안 속는다고. 가끔 속잖아요. 근데. 그쵸. 가끔. 네. 강이 내리다라는 뜻이 있는 한자예요. 하강하다 이러잖아요. 강등하다 할 때 있잖아요. 네. 그 강이구나. 네. 강하는 게 아니라. 네. 강등당하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판에서 내린다. 요즘에 야구 본다고 또 네. 그래서 야구인이 되셔가지고 저 이제 야구인입니다. 야구 할 줄 알아요? 아니 몰라요. 어디 팬이시라고 했죠? KT 위즈입니다. KT. 지금 야구 4위입니다. 지금 리그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팬 된 지 4개월도 안 됐어. 3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KT 잘하면 플레이오프 올라가겠네요. 올라갈 겁니다. 가을 야구. 네, 가을 야구 갑니다. 가을 야구 이제 누구 갈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슥은 무조건 가고요. 쓱 SSG 랜더스. 신세계. 뭐에서 바뀐 거예요, 그게? SK 와이번스에서 바뀌고. 가능성이 높은 데는 이제 키움 히어로즈, 거기- LG 트윈스. LG 트윈스가 키움으로 바뀌었어요? 아니요? 키움과 LG 트윈스요. 그럴 리가요. LG를 팔 리가 있겠나요? 나 지금 놀랬잖아. 네. LG 무시하나요? LG 지금? 서울이잖아. 네. 그러니까. 키움은 어디예요? 키움은 좀 복잡한 팀이에요. 수도권 어딘가. 좀 복잡한 역사가 전국군가요, 있어요. 혹시? 아니 그건 아닌데 키움 히어로즈는 참고로 구단주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정식 구단주는 없고 대신 메인 스폰서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키움증권이 메인 스폰서고 몇 년 전에는 메인 스폰서가 넥센타이어였어요. 바뀌는구나. 네. 엑센에서 키움으로 된 거구나. 네. 그러면 또 키움이 빠지고 다른 스폰서가 들어오면 또 다른 네. 역 이름 같은 거네. 막 약간 그런 거. 역이름 지하철 역이름 말고 원래 돈 코레일 주면- 소속이야. 돈 주면 그냥 다 바뀌어. 이름을 대신에 그거 바꿔주는 거야. 돈 그죠, 많이 그죠, 내는 그죠, 네. 애들. 그죠.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는 키움 거가 아니에요. 네. 히어로즈 따로 있어요. 그 원래 팀이. 이름이 히어로즈고 네. 이름이리. 좀 놓치라고 그런 거. 그런 거 좀 놓치라고. 네. 네. 그리고 저희 팀도 아마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KT는 뭐예요? 그 부제가? KT 위즈. 위즈. 네, 위자드의 위즈입니다. 아하. 마법사들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간달프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고요. 오늘 저희가 할 영화는 한산입니다. 네. 개봉한 지 한참 됐는데 저희가 이제 녹음하네요. 네. 본 지도 한참 됐어요, 사실. 전 사실 한참 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저는 한 3일 전에 봤어요. 요번 여름 한국 영화 빅4가 있잖아요. 한산, 비상선언, 외계인. 외계인, 그리고 이제 막 헌트. 개봉한 헌트. 네.
요렇게 4개가 지금 개봉이 다 돼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다들 엄청난 제작비 투입된 텐트폴 영화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미루다가 이거 범죄도시 2 보니까 이제 개봉이 되겠는데 하고 다 줄 세워가지고 한여름에 다 개봉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외계인이 처음 나와서 망했고 쓰러졌고. 쓰러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산이 개봉을 했는데 네. 나름 좀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네. 1편만큼은 못했어. 맞아요. 명량만큼은 못했고 1000만을 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못할 것 같아요. 지금 7월 27일 개봉했는데 500만 했네요. 그래도 이번 빅4 중에는 제일 많이 들었어요, 관객이. 그리고 이제 다음에 비상선언. 네. 비상선언도 저희가 다음에 녹음할 건데 네. 비상선언도 이제 캐스팅이 너무 화려하고 감독도 화려해서 다들 기대했지만 또 좀 절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헌트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마침 개봉 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 수도권에.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영화관 가고 이런 흥미가 좀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여름 되면 코로나 전에는 영화를 되게 자주 봤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그만큼 영화관에 자주 가지 않아서 영화비도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영화 배급사들이 생각했던 만큼 절대 관객 수가 들지 않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4가지가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외에도 사실은 좀 볼만한 게 몇 개는 있긴 있거든요. 아주 뭐 못 볼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탑건은 아직도 있대요. 그러니까. 탑건은 뭐 지금 한 1000만 갈기는 힘들지만 한 700만, 800만까지는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작품의 뭐 완성도나 작품의 그 어떤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좀 분산이 되지 않았을까. 네. 탑건이 지금 750만인데 이것도 사실 외계인이나 이런 한국 영화들이 갑자기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사실 더 들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관을 많이 내주면서 탑건이 좀 떨어지긴 했지. 근데 되게 오래 가네요, 탑건. 그러게요. 맞아요. 탑건은 워낙 잘 만들었다 보니까 연차 관람, 엔차 관람 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연차 관람. 연이어서 보는 연차. 엔차 관람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진짜 많지. 그리고 4D로 봤다가 뭐 맞아요. IMAX로 봤다가. 예, 영화가 그 주는 어떤 즐거움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맞아. 근데 지금 그런 걸 기대했던 그래서 여름 이 잭팟을 터트리려고 했던 영화들이 오히려 지들끼리 살 뜯어먹기만 하고 맞아. 별로 이렇게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맞아. 다 소문도 별로 안 네. 좋고. 오죽하면 지금 그거 이벤트를 영화관들에 사고 있잖아요. 2개 영화를 한국 영화 2개 엮어가지고 밤에 심야 시간대 맞아. 요즘 손님들 별로 없으니까 CGV가 모아가지고 하더라고요. 메가박스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를 하면서 뭐 맥주까지 주고 이러는데 저는 일단 영화관이 집에 근처에 없어가지고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이벤트지만 괜찮아 보이긴 했어요. 그치. 요새 표값 비싸니까 맞아요. 2개 묶어서 3만 원인가? 네. 그렇던데 맥주 주고 3만 원. 네, 와. 그러면 싸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깜짝 놀라긴 했어요. 저는 한산을 집에 이제 어머니네 내려가가지고 온 가족이랑 같이 봤거든요. 네. 근데 보는 김에 동네에 있는 어머니 친구들 부부들하고 같이 봤어요. 아. 그러니까 막 야 이제 딸내미가 영화 보여준대 너네도 갈래 이래가지고 여러 명이 가게 됐는데 어른들이 보기 좋잖아 이거. 어머님이 인싸신가 보네요. 저희 엄마 핵인싸. 아. 그래서 내가 자리 보고 끊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표를 끊었는데 몇 명 안 갔는데 10만 원이 훌쩍 넘는 거야 이게. 15,000원이니까. 갑자기 부들부들 손 덜덜덜. 덜덜덜. 15,000원이니까 8명만 돼도 근데 그러네. 이렇게 확 비싸네. 넘어가는 거야 10만 원이. 그쵸. 그래서 거기서 또 콜라 마시고 팝콘 먹고 이러면은 막 효도했네. 그쵸. 잘했네. 강제적 효도. 엄마 우리 같이 봐요 했다가 이제 사회적 효도. 부산에 있는 사람도 영화 몇 명 더 보여주고. 네, 근데 어른들이 그냥 한산 재밌어 했었어요. 네. 그냥 뭐 한산도가 어디 있죠? 거제도 옆에 있습니다. 거제에 속해 있다가 네. 지금은 이제 통영으로 통영하고 거제 사이에 있네요. 한산도가. 통영 앞바다라고 하네요. 제가 얼마 전에 거제도로 낚시를 갔다 왔습니다. 네. 좋겠네요. 요즘 낚시가 취미시라고. 요즘 취미. 아 맞다. 이분도 요즘 취미구나. 요새 네. 낚시에 좀 빠져가지고 저기 또 낚시 같이 다니시는 그 친구가 있거든요. 네. 네.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요새 낚시에 빠져서
얼마 전에 거제도에 낚시 여행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어떠셨나요? 거기서 그 해상 펜션이라고 배 위에 떠 있는 펜션이 있어요. 아니, 물 위에 떠 있는 펜션이 있어요. 오. 거기서 이제 1박을 하면서 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고등어를 엄청 잡았죠. 네, 고등어 잡아. 재밌게 놀았습니다. 낚시 얘기 우리 1도 관심 없음.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다시 한산으로 돌아오면 네. 한산은 배급사가 롯데입니다. 네. 재밌는 게 이게 원래 명량 다음 짝이잖아요. 프리퀄이긴 하지만 명량은 배급사가 CJ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롯데. 감독만 그대로.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도 이순신 3부작을 기획하고 지금 시작하신 거거든요. 김한민 네. 감독님이. 그래서 한 편 더 있어요. 노량을 다음번 노량. 네, 다음은 노량, 죽음의 바다. 노량의 전이 그 마지막이네요. 네. 그러니까 한산이 제일 젊을 때고 여기 이 3부작 안에서의 시간상으로는 비교적 한산이 제일 젊을 때고 그다음이 명량이고 그다음이 노량인 걸로. 노량에서는 김윤석 배우가 이순신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헷갈렸나 보다. 근데 최민수가 아니라 최민식이 아니라 최민식이 아니라. 네. 네. 최민수. 근데 그거 알아요? 나 또 알고 있니? 뭐야? 최민식이 명량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박해일이잖아요. 네. 그 두 해전이 네. 5년 차인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한 게 왜 우리가 헷갈렸나 했더니 최민식 배우가 너무 그 김윤석 배우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데 왜 김윤석 배우 역할일 때 돌아가시지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서 그게 안 된 거죠. 그렇죠.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이순신께. 음. 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회춘하셔가지고 김윤석 배우가. 이거 좀 아쉽네요. 이런 거 설정이. 네. 그러게요. 근데 한산이랑 노량 사이도 6년밖에 안 되는데요. 네. 근데 나중에 4편 또 할지 말지 모르는데 4편에서는 그 멀티버스로 3명이 만난다는 이게 얘기가 멀티버스구나. 있어요. 네네. 무슨 말이야? 그럼 거북선이 이제 아니, 마블에서 사가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쵸. 네. 만화를 너무 많이 보셨네. 명량의 전 1년 뒤에 노량이구나. 그런가 봐요. 1년 만에 또 노량을 나갔죠. 그렇죠. 대단하네. 그리고 제작사가 빅스톤 픽처스. 이게 이제 김한민 감독님 네, 제작사. 네, 제작사인데 이 명량 같은 경우는 감독님 지분이 굉장히 커가지고 명량이 터졌을 때 이 감독님이 완전 부자가 되셨죠. 하하. 그래서 이렇게 배급사도 바꾸고 뭔가 이러한 것에 대한 결정권이 더 있었지 않았을까. 조건이 더 좋았겠죠, 롯데가. 허허. 이래서 계약서를 잘 써야 돼. 네, 아하.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CJ 같은 경우는 또 그거 뭐죠? 비상선언 말고 외계인이라던가 이렇게 다른 대작을 또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텐트폴을 한여름에 2개를 할 수 없으니 그렇죠. 뭐 그런 아마 배급 계획도 있었을 거고. 음.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또 배급사를 바꿨습니다. 요 다음 배급사는 또 어딘지 모르겠네요, 아직. 뭐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규모의 텐트폴 영화를 할 수 있는 배급사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시 CJ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촬영은 다 끝났대요. 아, 그러면 이미 있겠네요. 네. 이미 촬영은 다 끝났다고 합니다. 또 촬영을 또 이미 끝나다니. 내년에 개봉하겠는데? 그쵸.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할 확률이 높죠. 지금 그럼 후반 작업 하고 있겠네요. 명량이랑은 사실 지금 간극이 꽤 있잖아요. 개봉 길었지. 간극이. 네. 명량이 언제 영화죠? 되게 오래됐구나. 거의 10년 전 아니에요? 2014년 영화네. 아 진짜 8년 됐네? 와 진짜 오래됐다. 그때도 참 그때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영화 어떤 부흥기 같이 사람들이 참 영화도 많이 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은 참 다 천만도 많이 봤지. 됐던 것 같아요. 더덕님 그때 학생이셨나요? 대학생. 대학생이셨죠? 네. 어리네. 1761만 명. 이게 명량이 거의 2천만이었네요. 네, 명량이 이제 역대 한국에서 개봉한 모든 영화 중에 1위. 관객 수 1위거든요. 명량이 명량이. 이 2위가 뭔지 알아요? 신과 함께? 아니에요. 어벤져스? 아니에요. 인피니티? 아니에요. 아 그 우리나라 영화 아니면 통틀어서? 우리는 통틀어서. 근데 2위가 맞춰볼게요. 잠시만요. 의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2위는 이 영화는 제작비가
덜 했기 때문에 수익성은 훨씬 높아요. 명량보다. 부산행. 극한 직업. 아. 그 직업이 잘 되긴 했지. 거기 제작비 대비 흥행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러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치킨이지. 그나저나 명량은 근데 그때 당시에 CJ가 조금 논란도 있었던 게 이제 좀 그 관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 개봉 꼼수를 좀 부렸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 기록은 그쵸? 잘 안 깨질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안 깨질 것 같고 이 그쵸. 분위기대로라면 더 힘들 수 있죠. 네. 그때는 OTT도 막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그죠. 때고. 한참 전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슬슬 관객 수 말고 전체 박스 오피스로 산정해야 되지 않나? 미국처럼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IMAX나 4DX나 뭐 이런 극장 관람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봤대를 너무 많이 의식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 가지고 남들이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좀 있죠. 예. 그래서 몇 명이 봤대를 되게 의식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산업적으로는 사실 그게 좀 의미가 좀 틀렸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청소년이랑 애들이 보는 관객 수 사람 수인데 예를 들어 이게 좀 그런 식으로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아 잠깐만요. 박스 오피스와 관객 수 어떻게 다른 거죠? 박스 오피스는 말 그대로 티켓 비용을 더한 거고요. 그래서 달러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티켓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티켓 값. 그쵸. 그러니까 박스 매출, 오피스는 매출. 그러니까 금액. 그쵸. 관객 수는 그냥 절대 관객 수. 숫자로. 네. 그래서 청소년이나 뭐 유아동이 봤었어도 예를 들면 7,000원, 8,000원이다. 하지만 그냥 1인 관객 수로 치니까 이제 금액이 정확하지 않죠. 그리고 4D가 더 많이 팔리는 영화일수록 좋은 거잖아요. 4D IMAX가. 근데 이제 어떤 영화인데 4D IMAX가 유난히 잘 팔린 영화가 있고 어떤 거는 안 팔린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같은 매출로 상정하기에는 조금 그쵸. 있죠. 마케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긴 하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사람 수로 카운팅하는 데가 또 어디가 있냐면 프랑스. 프랑스가 또 사람 수로 세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보통 다른 나라들은 다 매출액으로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라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똑같이 두는 거지. 인본주의적인 거죠. 인본주의. 여기서 또 인본주의가 의와 네. 불의의 싸움. 네, 미국은 근본주의적인. 예. 네. 그래서 어떤 꼼수가 있냐면 또 이거 요번에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대관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 예를 들면. 네. 그리고 시사회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은 사실 포함시키면 안 되죠. 포함시키면 안 되고 매출 할인이 되게 많이 돼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람 수로 다 카운팅해서 아. 첫 주에 예를 들면 그거를 쫙 깔아가지고 몇십만 명이 든 것처럼 만드는 거. 1위 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거든. 그러면은 약간의 초반에 돈을 써서 네, 뭐 할인을 매긴다든가 네, 그럼요. 해가지고 예매권 풀고. 프로모션을 해서 초반에 분위기를 착 끌어올릴 예매권을 수가 막 있겠네요. 엄청 10만 장을 뿌린다거나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그 규모가 큰 배급사들이 많이 하는 짓이죠. 그거 뭐 법상 이 시간대부터 이 시간대는 원래는 극장 상영 시간이 아닌데 자기들이 약간 날치기 꼼수를 써가지고 개봉한 것처럼 그 시간에도 상영한 것처럼 상영을 풀고 거기에다 사람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일날 박스오피스 1위 시켜버리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최근에 우리가 이따 얘기할 비상선언에도 그거 관련된 맞아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사는 우리 김한민 감독님 전작이 최종병기 활 명량 극락도 살인 사건 이거 감독하셨고 네, 제작으로도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번 영화의 이순신 역할에 변요한 아니, 네? 박해일 빌런입니다. 저기요. 박해일 안 보셨구나. 박해일이 이제 너무 변요한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변요한 좋아하죠. 그러니까 변요한밖에 머릿속에 없네. 오빠 사랑해. 요새 그 뭐죠? 우영우의 준호를 엄청 좋아하신다고. 맞아요. 준호가 더 좋죠. 저 얼마 전에 이준호 씨 봤잖아요. 엄청 어디서요? 가까이서. 어디서요? 이준호 씨가 저 야구 보러 갔을 때 직관 해가지고 시구했었어요. 씻고 있었다고요? 시구. 거기서 왜 씻고 있냐고. 경기장에서 씻고 있나요? 씻고 있는 거 뭐 봤다는 화장실에서 얘기죠. 씻고 있을 수도 있겠죠 손을. 강태호 씨. 네 강태호 씨. 어떤가요? 실물 어떤가요? 말랐어.
아 역시 연예인들이랑 연예인들은 다 말랐어. 아. 물론 뼈대는 이제 큰데 말랐어. 저도 얼마 전에 이정재 씨 봤었거든요. 네. 이정재 감독님이죠. 예. 길쭉하더라고요. 아주 말랐더라고요. 이정재 씨도 저도 본 적 있죠. 이정재 행사장에서. 씨도 거의 모델이죠, 뭐. 보면. 저 박시장 씨 본 적 있는데 예. 크더라고요. 얼굴이 듬직하지. 멀리서도 보이더라고요. 멀리서도 통통하고 하얘가지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아, TMI. 네. TMI. 네, 네. 수염을 기르고 있다. 오늘 좀 TMI가 많네. 그러게 네. 지조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 오늘 예. 요새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조금 그 텐션이 좀 이렇게 성의 없어 보이는 그런 좀 누가요? 본인 스스로 제가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한 텐션을 항상 이렇게 방송에서 보여준 것 같아서 한 반성하세요. 줄 평도 그렇게 그게 막 좀 그지같이 하고 그지같이 하고 대충하고 맨날 음식 에, 갖다 대고. 에. 그래요, 맞아요. 약간 그 예능으로 따지면은 약간 박명수. 박명수 느낌으로 해이했지. 조금 해이했다. 받아먹기만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청취자분들도 지적을 좀 해주시고 해가지고 진짜요? 누가 지적했어? 거너스 커넥션님 아, 대박.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한 줄 평 절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텐션을 올려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돼요. 여기 좋은 선배가 있잖아요. 텐션 굿. 그거는 정말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아무도 네, 못해. 네. 아무도 못해. 네. 나이 차이가 이제 한 엄청나기 때문에. 80%라도 따라해볼래 해봐요.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박해일 씨가 우리 박혜희 위대하신 씨가 그 외구는 지금 따라한 거예요. 네. 아니, 텐션을 따라야지 제가 하는 말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반영어 하시나요? 아닙니다. 그 외구를 바다에 버려요. 네. 그 외구를 바다에 버려요. 그 헤어질 결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 한산 한 줄 평 가가지고 다 헤어질 결심 대사를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되게 재밌네. 재밌어. 그 외구를 당장 바다에 버려요.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변요한님 네. 악역으로 나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직 이순신 장군으로 나왔다는 얘기까지 못했어. 박해일이. 박해일이 나오는데 이순신입니다. 지금 그래. 그럼 빨리 변요한을 변요한 먼저 얘기를 하세요. 하고 싶어가지고. 변요한 얘기 좀 하자고. 변요한 얘기. 변요한 얘기 먼저 하세요. 네. 아 정말. 우리 요한이 우리 요한이가 우리 네. 변요한이가 예. 누구 역할이죠? 일본 사람이요. 아이씨. 와키자카 야스하루라는 아 근데 좀 안쓰럽더라고요. 어떤 면이요? 일본어 하는 게 네, 왜요? 일본어 하는 게 왜?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 엄청 감정 실린 말들 엄청 많이 하고 어쨌든 외래어 다른 나라 말이잖아요. 네. 그걸로 연기를 하는 것 자체가 듣는 나도 어색해. 다 어색했어요. 거기 나온 사람들. 한국 배우들 다 이러하는데 네. 조금 힘들어 보이긴 했죠. 약간. 힘들어 보였고 나도 힘들었고. 그니까. 네. 반대로 일본 영화에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를 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굳이 저렇게 했어야 됐나. 만약에 그럼 한국인의 배우를 써더라도 더빙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야. 더빙은 아니야. 더빙은 그 목소리도 심지어 우리가 알잖아요. 변년 목소리를. 맞아요. 너무 옛날 영화처럼 돼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즘 기술이 또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글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이거는 이제 저의 팩폭 발언. 스칼렛님이 너무 변요한을 좋아해가지고 변요한의 안쓰러움을 유난히 느낀 걸 수도 있겠지만 변요한 씨는 사실 그 전에 미스터 선샤인도 그렇고 거기서도 일본어 일본어 했어요? 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교적 그 안에 있는 배우들 중에서는 잘한 편이야? 그나마 잘한 편이라고. 그 일본어 한 사람들 중에는 그나마 그냥 예. 엄마 모드였네. 예. 아이고 우리 변요한 힘들었죠. 일본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을지. 힘들었죠. 근데 명량에서는 일본인 배우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많이 나왔어요. 네. 물론 이제 아닌 배우들도 많이 나왔죠. 한국 사람이 근데 일본어 하는 단역이었고 역할 많았죠. 약간 일본 중요한 역할들은 또 일본인들이 했었어가지고 아니 그 사람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 다른 그 일본 적장으로 나왔던 사람.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극한 직업에서 나왔던 그 주인공 아저씨 배우 네, 맞아요. 누구죠? 류승룡? 류승룡. 네, 류승룡이 거기서 일본 대빵 장군으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주연이잖아요. 그랬구나. 요번에 뭔가 일본 애들이 대사가 많아서 그랬나? 되게 더 맞아. 힘들었어. 일본 캐릭터들 대사가 비중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요번에 맞아. 일본 애들 비중이 많았어. 근데 다 좀 우리 눈에 익숙한 사람들이 한국 배우였기 때문에 김성균도
그렇죠. 김성균도 맞아. 그렇고. 어. 김성균은 약간 그런 그 폭력적인 2인자 역할을 되게 잘한다. 그 뭐지? 나쁜 놈들 전성시대. 전성시대인가요? 거기서도 네. 나왔었고. 범죄와의 전쟁. 범죄의 전쟁에서. 왜 자꾸 부제만 기억할까요? 원제가 분명히 있는데 나쁜 놈들 전성시대 이거 한 번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이런 적 있었어요. 맞아요. 한산의 부제는 뭔지 알아요? 한산 음. 용의 부활, 용의 출연. 오 그래도 꽤 맞췄네. 용의 출연. 용의 부활이라니. 네. 네. 그리고 또 배우가 누가 나오죠? 관심 없으시죠? 네, 이제 안성기. 공명 나오잖아요. 공명. 아 공명 나오지. 공명. 네. 잠깐 나오잖아. 공명이 누구예요? 그 공명, 이혁기라고 젊은 장수 있잖아요. 옆에서 영감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나오는 애 있잖아요. 옥태견 말고요? 옥태견 네, 말고. 옥태견보다 비중 더 커요. 참고로 공명이. 공명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공명. 극한 직업에도 아, 나왔었어. 공명. 네. 오케이, 알아요. 아는 척하는 것 같은데. 네. 공명. 소년주. 손현주 배우님이 원균으로 나오죠. 원균. 님이 엄청 얄밉게 나오지. 사실상 얄밉게. 빌런 중에 하나죠. 네. 엄청 얄밉게 나오지. 실제 역사에서도 이순신 장군님이 진짜 싫어했다고 알려진 인물이죠. 그리고 원균이 엄청 실력이 없는 장군이라고 소문이 맞아요. 자자하더라고. 그래서 밉상 소년주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또 김향기. 여배우로는 김향기가 나옵니다. 사실 김한기가 왜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뭐 크게 비중은 없죠. 근데 명량을 보신 분들은 아는 어떤 비하인드가 있죠. 왜? 이정현이 맡았던 캐릭터 기억나요? 예, 막 김한- 흔들던 뭘 흔들어요? 몸을 이러면서 흔들어요? 울면서 이렇게 울면서 그 옷자락을 흔드는데 말이 안 나오는 그 사람이잖아요. 부분이 벙어리로 나오죠. 그 부분이 벙어리로 가장 나오잖아요. 눈물 나는 장면 중에 네. 하나잖아요. 근데 이번 한산에서 김향기 캐릭터가 혀를 잃게 되잖아요. 자살하려고 그랬다가. 헛개물고 네. 자살을 시도하죠.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네. 네. 나이든 아 이제 김향기가 5년 뒤에 이정현이 되는구나. 네, 김향기가 그것도 그 누구냐 옥태견이랑 결혼을 해서 아. 옥태견 역할이 명량에서 누구였는지 기억나나요? 역할 진구? 맞아요, 진구. 아. 진구 역할이 이제 옥태견의 미래입니다. 5년 뒤에 다 왜 이렇게 되나요? 지금 진구 네, 비하하시나요? 그런가요? 아니, 비하라기보다는 난 진구가 더 좋아 옥태견보다. 나는 옥태견이 좋아.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감독님이 설치한 이제 캐릭터들이죠. 그들은 오리지널 캐릭터들이죠. 사실 그게 역사 뒤에 속에서는 나오는구나. 누구일지 모르는. 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안성기 배우분도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순신 장군 휘하에 있던 장수들 중에서 좀 네임드 장수분인 거고. 그리고 이 감독님이 연기를 했었대요. 권율 역할을 했다는데 크레딧에는 있는데 통편집 됐다고 합니다. 통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연기 못 하셨나 봐요. 자기가 연기하고 이제 드라마 흐름이랑 맞지 않는다 해서 걷어냈다고. 네, 그래서 권율 역할로 촬영을 했었다. 네, 그 부분이. 그래서 나는 그래서 편집된 건 모르고 권율을 계속 찾았거든요. 권율이 언제 나오나 안 나오더라고. 권율 장군. 네. 권율 장군이 행주 대첩인가요? 나 지금 진짜 머릿속에 한국사가 다 지워진 것 같아. 문과시잖아요. 네. 심지어 저 국사 선택하고 세계사 선택하고 역사 과목만 좋아해서 역사 과목 위주로만 사회 과목을 다 선택을 했었거든요. 행추대첩 맞습니다. 아 맞아요? 네. 헤헤. 와 대단한데. 헤헤. 야구가 비집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살아 있네요. 권율 아, 장군. 예. 임진왜란 중에 3대 대첩으로 꼽히는 행주대첩은 권율 장군이 승리를 이끈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임진왜란은 너무 이순신 장군에게만 몰빵돼서 인지도도 있고 인기도 있어가지고 또 여기에는 너무나도 모두가 좋아하는 하나의 무기가 나오잖아요. 거북선. 네, 영화하기 복카이센. 너무 좋아. 복카이센. 복카이센. 네쿠로부네? 네쿠로무네? 뭐 이러잖아. 저 영화 보고 나와서 한참 복카이센 하고 다녔는데. 이름이 엄청 세 보여. 복카이센. 그게 실제로 그거래잖아요. 일본에서 사람들이 믿는 약간 해저 괴물 같은 건데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걸 연상시켜가지고 이미 그것만 등장해도 약간 졸병들이 겁에 질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아 근데 거북선이 나중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는 장면에서 아 근데 그쯤 나올 거라 생각했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나왔을 거라 네. 생각하겠는데 지금 우리 영화 얘기는 내용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내용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그동안 요약 한번 해봤다가 잘 한 번 안 됐던. 안 되면 편집하고 한번 해보세요. 간단히 해보시죠. 네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네. 사람 아닌데요? 신인데요? 신 전쟁의 신 네. 이순신이 있습니다. 네. 말이 굉장히 짧으신 분. 네. 누가 뭐 물어봐도 이렇게 좀 약간 답답했어.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너무 고구마야. 영감 대체 무슨 생각이요? 이러네. 쉽게 말하면 이제 있었죠. 한산도 대첩 전에 네. 전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거기서 이기게 되죠. 이기고 영화상에서는 이제 두 번째 싸움입니다. 해전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왜군들이 이제 언제 쳐들어갈지 이제 서로 간만 보고 있다가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거북선 이제 구선을 이제 첫 번째 싸움에서 한번 써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앞에 머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상대 배에 끼어서 팍 박았을 때 그 안에 끼어가지고 빠져나오지가 않는다 이게. 그죠. 네. 예, 그게 이제 문제점으로 밝혀집니다. 너무 무겁고. 예, 그래서 뭐 막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두 번째 한산도 대첩에서는 거북선 쓰지 말자 이런 얘기가 좀 오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오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상대의 숫자는 엄청 많았고 그리고 그쵸. 아군의 숫자는 굉장히 작았는데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 전술을 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엄청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순신은 하객진이라는 전술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짜요. 팀워크가 중요한.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객진이고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것이 거북선이었고 거북선을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그런 엄청난 그 내적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서는 아군 안에서도 반대파가 있고 네, 소년지를 비롯하여. 네, 그런 것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이 이제 굉장히 재밌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대승을 거두게 되죠. 네. 네. 근데 거북선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거북선이 등장하는 씬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등장하지 않는 걸로 사람들이 이제 안 나오겠거니 하고 있다가 거기서 조용히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국뽕을 하나 한 대씩 딱딱딱딱 맞게 되죠. 그게 그리고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던 게 처음에 어쨌든 한산도 앞바다까지 일본 군함을 이끌어 와서 그 하객진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일본 쪽에서는 어쨌든 그 견내량이라고 하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위치에서 계속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성기랑 그 밑에 부하랑 해가지고 걔네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실은 네. 거기로 간 거였잖아요. 근데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음. 그쪽에 이제 일본 쪽 배들이 안택선이라고 하는 그 배가 되게 기동력이 빠르다 보니까 와가지고 거의 월선을 당하기 직전이었는데 이제 거북선이 와가지고 그 사이에서 포를 날려가지고 쫓아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통쾌했죠. 안성기를 살렸다. 안성기가 살았죠. 거기서 죽을 뻔했. 견내량에서 죽을 뻔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통쾌했고 또 한 대만 온 게 아니었잖아요. 세 대가 왔잖아요. 맞아요. 원래 있던 거 2대랑 새로운 거 1대가 왔어요. 네. 근데 새로운 거 1대가 그 머리가 쑥 들어가. 안으로 맞아요. 들어가. 약점을 보완했어. 진짜 거북이처럼 네. 머리가 자라처럼 머리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거북이. 그러네. 네. 그게 앞부분에 약간 나오잖아요. 그래서 힌트가 거기에 나오잖아. 자라를 보여주면서 네. 쏙 들어가는 게 나오잖아요. 맞아. 네. 그랬구나. 음. 그래서 변요한이 되게 놀래잖아요. 쟤네는 저게 약점이야 이랬는데 들어가서 근데 딱 부딪히기 직전에 쏙 넣잖아요. 맞아. 얄밉게. 개얄미워 개킹받음. 그리고 되게 튼튼해가지고 계속 격파하면서 오는데 네. 거기서는 든든하더라고. 그렇게 나와요.
거북선의 단점은 기동성이 약하다. 느려가지고 돌리고 빨리 움직이고 이게 좀 약하다는 걸 단점으로 나오거든요. 단지 이제 내구성이 좀 강하고 세다. 그리고 포를 좀 많이 이렇게 크다 넣을 수 보니까 넣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육탄전을 하기가 어렵고 가까이 붙을 수 있다. 그런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객진을 펼쳐놓고 상대의 진영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그 상대 배들 사이로 비집고 그 거북선이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서 아주 근거리에서 포를 양방향으로 쏴버리죠. 네네. 그러면서 그 기세를 완전히 눌러버린 다음에 싸우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하객진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그냥 배들끼리만 있었을 때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는데 이제 이순신이 꿈에서 악몽을 꾸면서 어떤 하나의 성 앞에서 무력하게 당하는 사람이 되어보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다 위에다가 하나의 성을 쌓아가지고 얘네들을 압도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선의 배랑 일본의 배랑 스타일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의 배의 특징은 방향 전환이 되게 빠르다는 거. 네. 왔다 갔다가 빠르다는 거.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쫙 늘어져 있다가 한 번에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선회를 해가지고 아예 삐져나갈 구멍도 없이 만든 다음에 거기 안에서 이제 포를 가까이 왔을 때 엄청 가까이 올 때까지도 계속 포 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00보 50보 이러는데 포를 쏴라 이래가지고 멋있어. 우다다다닥 쏴가지고 맞아요. 아예 그 안에서 그냥 다 전멸당하도록. 그러니까 일본의 전술은 기본적으로 가까이 접근해서 올라타서 백병전을 하는 전략이에요. 대부분이. 약간 왜냐면- 해적 출신들이라 가지고 다들. 네, 사무라이 문화서 그런지 네. 칼을 들고 가서 목을 베야지만 이제 끝나는 시스템인데 음.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그거보다는 포를 쏴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일본 군들은 이미 조총. 총이 조총이 있었어. 있었어요. 네. 우리는 활 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도 밀리기도 하긴 했지. 맞아요. 근데 이 전투를 하기 전까지 네. 또 특히 초반 한 30분은 네. 굉장히 지루했어요. 저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한자도 많고 내용도 많고 그건 모르는 있죠. 말도 많아가지고 수성이냐 막 이런 거. 너무 수성이요? 수성 사인 펜? 갑자기 인물도 너무 많고 무슨 얘기야 이거 파악하는데 초반에는 조금 지루하고 힘들었달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스토리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야구를 좋아한댔잖아요. 갑자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 들으면 그래 생각해보니까 야구도 하나의 전투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하나의 전쟁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야구구나. 갑자기 막 야구에 대입하면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야구는 턴제 RPG 같은 느낌이죠. 공격과 수비를 서로 맞다결을 하는데 네. 어쨌든 뭐 1루로 가고 2루로 가고 이렇게 그 시스템 자체도 사실은 하나의 공격으로 생각한다면은 진짜 전투 같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저도 이거 보면서 그 하객진 옛날에 이제 배울 때 그때 제가 이제 뭐 중학생이었나 이제 그런 걸 제대로 인지했을 때가 근데 그때 이제 한창 제가 하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였습니다. 지금도 하시잖아요. 지금은 보죠. 네. 근데 그때도 스타크래프트의 하나의 전술로서 그런 게 있거든요. 하객진으로 싸워야 네. 가장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객진을 펼쳐놓고 한 명씩 싸우면 아무리 많아도 이길 수 있거든요. 계속 우리는 회복을 하면서 10대 1로 계속 싸우는 거죠. 10대 1로 싸우면 계속 이길 거 아니에요. 대신에 그거를 시간을 길게. 그러면은 그런 전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에 100대 10으로 싸우면 지겠지. 네. 아무튼 그런 게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진짜 저도 물론 보기 전에 평을 한번 본 게 있어가지고 느꼈지만 정말로 영화가 명량이랑은 어떤 톤 연출이 진짜 다르다고 느끼는 게 명량은 좀 더 이 영웅의 어떤 내면의 고통 드라마. 그리고 드라마 그리고 뭐 이런 어떤 갈등 이런 거를 많이 그렸다고 하면은 그걸 되게 감동적으로 그리고 풀어내려고 하려고 그쵸. 했다고 하면은 그리고 일본을 되게 악하게 표현도 하고 근데 이
한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라이하지만 사실 그리고 드라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이 이순신 장군의 어떤 내면의 고통이라든지 뭐 어떤 걱정거리 이런 거는 그렇게 드러나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전술적으로 접근하고 전술적으로 이겼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런가요? 저는 그 내면의 그 고민과 그런 것들이 더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명량 때는 뭐랄까요? 감정 이런 거에 더 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약간 감성적인 이런 심파가 있었죠. 네, 거기는. 감정적인 거를 좀 심파나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쥐어짜는 느낌이었다면 한산에서는 감정보다는 어떤 이성적인 고민,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정치적인 상황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인간의 그 고뇌가 느껴졌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그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명량보다는. 네, 감정에 호소하는 명량의 재질보다는 조금 더 드라이할 수는 있죠. 한산이. 근데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졌고 그게 억지스럽지 않아서 좋았어요. 다 충분히 저런 고민이 있겠구나 하고 느껴지고. 감독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 명량도 진짜 사람들이 많이 보긴 했지만 심파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걸 많이 걷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네. 전투에 훨씬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일본 쪽의 역할을 많이 줬고 네. 이번에 비중을 많이 줬고 맞아요. 그리고 각본이 누가 했죠? 감독님이 쓰셨죠. 감독님 쓰셨죠. 그 각본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거의 등장 인물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딱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예를 들면 옥태견 같은 역할도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그 옥태견 왜요? 옥태견이 거기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준사라는 그 항외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한테 좀 더 비중을 진짜 많이 줘가지고 사실 1편에도 그 캐릭터는 나오긴 했거든요. 심지어 일본 사람이 연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엔 한국 사람이 연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국을 엄청 잘하는 일본이 되게 웃길 정도로 한국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아. 맞아. 그 캐릭터가 또 좀 비중이 있었지. 네, 비중이 있고 그 캐릭터와의 대화가 사실은 이 영화에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다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연출.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그게?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순신을 흠모해서 항해가 된 인물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본하고 싸우는 거를 그냥 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외놈이니까 죽여야 된다가 아니라 불의와 정의의 싸움이라고 그 규정을 딱 이순신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 되게 멋있었던 저도 것 같아요. 그런 대사를 하나 만들 때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각본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멋있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박해일의 외놈 칠 결심이라 넘칠 결심. 조선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왜가 그렇게 나쁩니까? 왜가 그렇게 나쁩니까? 내 거북선은 붕괴됐어요. 왜는 깊은 바다에 버려요. 외놈 칠 결심. 너무 웃긴다. 근데 진짜 이걸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점 중에 하나는 1편을 볼 때는 되게 궁금하지 않았는데 2편에서는 나왔던 캐릭터들이 다 이제 한번 그 이순신이 조명을 주는 장면 있잖아요. 이 다른 장군들에 대해서 하객진을 이렇게 대해서 필 때 하객진 그리면서 뭐 좌측에는 뭘 잘하는 누구, 맞아. 우측에는 뭐 백병정에 능한 누구 막 이렇게 쓰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보고 또 이제 그 장군들이 하나씩 활약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마치 삼국지에서 뭐 막 장비 누구 뭐 이렇게 캐릭터들 나오면은 다 각자의 어떤 스탯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뭐 활을 잘 쏘고 얘는 창을 잘하고 뭐 얘는 지력이 높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진짜 약간 게임에 유사하면 게임에 비유를 하면 안 되지만 게임적으로 그게 되게 엔터테인하게 다가와가지고 저는 맞아요. 이걸 다 보고 나서 여기 나왔던 이 장군들 이름도 검색해보고 실제로는 정말? 어떤 인물이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러니까 더덕이
대단한 잠을 못 겁니다. 자지. 덕심 유전자가 너무 충만한 게 문제. 아. 그리고 와키자카 야스하루라는 이 그 일본군 어쨌든 그 이순신의 변요한? 반대척쯤에 있었던 변요한 캐릭터에 대해서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되게 재밌는 사실 하나. 이 사람이 실제로 이순신이랑 싸운 건 맞지만 막 여기서는 되게 엄청난 전사 엄청난 장군으로 나오잖아요. 지략이 막 뛰어나고 실제 역사에서는 일본에서도 그렇게 쳐주는 장군이 아니었고 뭐 한국에서도 조선에서도 뭐 그냥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장군이었다. 그 사람 나도 찾아봤었는데 네.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거제도에서 숨어 있다가 맞아요. 일본으로 미역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맞아. 그것도 봤어요? 후손들이 그래서 어, 그날을 그날 기억하면서 미역을 먹는다. 네. 아 그거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거 진짜일까? 진짜로요. 아 그래? 그거 약간 그 근데- 유튜브 유튜브 가짜 뉴스 아니야? 약간 과장됐겠지. 약간 서프라이즈 감성? 서프라이즈 감성. 미역을 먹는다는 좀 아니지 않아? 근데 어쨌든 재밌더라고요. 미역을 뭔가 막 바다에서 주워 먹을 것 같은 아. 느낌. 그래서 그 미역을 먹고 살아남아서 일본으로 갔다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아서 70대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야 대단하다. 약간 길고 얇게 살 거냐, 굵고 짧게 짧게 살 거냐가 거의 이순신 장군과 이 장군의 그 삶의 대비가 아닐까. 그러네. 그러고 보면은 사즉생 생즉사는 아니야. 사즉사고 생즉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 그거 몰라요? 네. 사즉 죽고자 하면 살 죽고자 것이고,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명량에 나옵니다. 예, 사즉생 생즉사? 예. 네.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부하들한테 이제 죽고자 하면 살 한-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네, 한 유명한 뭐 연설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했던 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살려고 도망치고 막 이러지 마라. 그럴 그게 있으면은 그 기세로 싸워서 이겨라. 이겨라 네. 살아라 그래서 그런 거죠. 야, 두 분 다 되게 멋있다.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다 알 내용이지만 그쵸. 정규 교육을 못 받으셨으니까 고등학교를 안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산이 어려웠나 봐요. 음, 초반에 무슨 말을 하는지 일본어가 나와도 모르겠고 한국어가 나와도 모르겠고 그랬습니다. 아, 이래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구나.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한 줄 평가 별점으로 갈까요? 영화의 어떤 연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좀 네, 해볼까요? 예. 음, 일단 뭐 CG는 요새는 입이 될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저는 CG 되게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과하지도 않았고. 맞아요. 예, 막 예산 낭비한 느낌이 전혀 없고 딱 필요한 만큼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거북선의 재현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굉장히 실제 같고 그렇다고 막 너무 과하게 고증하거나 아니면 너무 약하게 고증한 게 아니고 딱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의 그 배 그리고 우리 아군의 배 이런 것들도 그 차이들이 좀 명확하게 보이고 색깔이나 이런 것 그리고 뭐 거기서 그 해전하는 모습도 어색하지 않았고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외국분들의 그 외국분들의 그 옷들이 이쁘더라고요. 장식도 이쁘고. 변요한 옷이 굉장히 멋있더라고. 네. 걔네는 그런 가오로 또 사는 사무라이들이니까 가오 즉사. 가오가 없으면 죽는다. 걔는 가오 없으면 죽는 애들이라 그렇지. 위협적인 그런 가문 문장들도 다 있잖아요. 실제로 일본 그런 유명한 가문들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그림들도 그려진 깃발들도 그대로 썼고. 그런 고증들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그 해전에 대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전주나 그런 그 임진왜란 전체의 뭐 부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임진왜란 부산항도 나오고 마지막에 부산항을 또 초토화시키잖아요. 네, 다시 되찾죠. 네. 근데 그런 그 전체적인 임진왜란의 전체적인 모습을 같이 언급한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명량에서는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왜군이 그 바다로 침략해서 그걸 막는 이순신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 조선과 외의 전국적인 싸움이잖아요. 예, 거기서 차지하는 이순신의 역할과 그리고 거기서 뭐 나라가 요구하는 그런 또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중앙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서 생기는 갈등 그런 것까지도 담아냈다는 게 좋았고 그걸 또 이제 각본으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또 너무 약하게 다루지도 않는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네. 할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네, 저는 뭐 일단 명량보다는 재밌었어요. 명량도 되게 나쁘지 않게 봤었거든요. 근데 명량보다 재밌었고 그 부분에는 감정선을 많이 덜어내서 좀 덜 피로한 느낌이 있는 게 컸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감독인데 명량에서 들었던 심파나 이런 거에 대한 욕도 조금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걸 받아들여서 각색하고 이제 수정해서 반영을 했다는 게 되게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배우들이 연기도 좋았어요 저는. 그럼요. 네. 다 나쁘지 않았어요. 좀 초반에 복잡해서 힘들었던 거는 그냥 저의 탓으로 돌리고. 네. 그래서 이제 네 재밌었고 그리고 노량도 당연히 볼 것 같고. 네, 아마 노량은 관객이 더 들지 않을까? 이번에 이 한산을 또 사람들이 VOD로도 많이 볼 테니까. 그렇죠. 명량 한산이 다 성공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노량이 또 극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마지막이고. 아 그러네. 네, 그래서 노량은 극장에서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기대됩니다. 그때는 4DX로 봐야지. 음. 4DX 재밌다던데. 물비린내도 나오면 좋겠다. 바다비리. 저는 이 영화가 그런 것들도 좀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명량에서 그런 부분이 엄청 드러났나 싶으면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 기억에서는 명량은 조금 더 그 각색의 여지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 왜냐면 이 영화를 되게 극적으로 보여줘야지 더 재밌고 사람들이 좋아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성웅 이순신의 모습을 더 그려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이 좀 있어서 명량은 그렸던 것 같고 노량이라 한산 같은 경우는 좀 더 말씀하신 대로 드라이하게 접근한 것도 있지만 좀 더 사실에 입각해서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순신 장군이 있고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장군들 중에서 한 명은 되게 나이가 어리잖아요. 공명. 근데 우리의 이미지상 얘가 왜 이렇게 어린 놈이 이 중앙에 있지? 그러니까 두 번째 탑2, 탑3 자리에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 역사에서도 그 장군이 좀 일찍 과거에 급제해서 일찍 그 높은 장수가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명이 저도 좀 사실 봤을 때는 왜 공명이 저렇게 어린데 저렇게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그려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재밌었고 어떤 말 표현들 이런 것도 되게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른 의미로 썼던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현실 어떤 에 입각해서 역사에 입각해서 좀 그려낸 것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각색한 것들 중에서는 뭐 와키자카 약스하루하루는 그 캐릭터 같은 경우도 일본 내에서 그렇게 인지도라든지 권력이 많이 있지 않은 캐릭터였는데 걔를 띄워줘야지 사실은 이순신 캐릭터가 좀 위대해지는 게 있다 보니까 걔를 좀 띄워주는 거는 있었는데 그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영화가 좀 그런 이순신 영웅화하기보다는 맞아. 더 이 전투에 집중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맞아. 그리고 그게 거북선 되게 만든 재밌었어. 것도 예. 그랬어. 이순신이 뭔가 다 고안해내가지고 아. 거북선을 만든 게 아니라 예. 그렇죠. 거북선을 만드는 사람과 계획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믿어주고 활용한 게 이순신이다. 이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랬을 거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그분도 조금 그래도 인지도는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런 그- 부분도 좋았어요. 그 범죄도시에서 나왔던 그 이름 뭐죠? 맞아요. 그 사람이잖아요. 네. 그 나대용 캐릭터 배우가 범죄도시에서 맞아요. 누구였죠? 캐릭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중국 교포 예. 그분 역할만 보다가 이번에 전극을 보니까 또 너무 달라. 어색한 거야. 그래요? 나는 어색하진 않았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웃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박지환?
이분 이름이 박지현인 거 처음 알았네요. 아, 네.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몰랐던 몰라요. 이름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분이 이름이 박지환이었구나. 네. 근데 연기를 잘하는 분이세요. 맞아요. 네. 자, 근데 범죄도시 때 너무 혼을 다 바쳐갖고 하셔가지고 그 캐릭터가 너무 보이니까 장이수 역할. 장이수 아, 장이수 장이수, 맞아. 맞아. 본명 관심 없어. 그 사람은 장이수야. 이름을 빼앗긴 배우 중에 네, 하나거든요. 네. 이름 되게 점잖다. 박지환.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한 줄 평가 별점과 한 줄 평 한번 네. 해볼까요? 네.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일단 3.9점이요. 오. 음. 재밌게 봤는 걸. 네,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그 다음 영화를 비상선언을 보는 바람에 평점이 올라갔어요. 상대적으로 평점이 좀 버프가 된 것 같긴 한데 아, 어쨌든 평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하자면은 절제된 감정을 적재적소에 터뜨리는 감독의 연출이 이순신 장군 그 잡채. 잡채. 네. 아. 잡채? 요즘 그 자체라는 말을 그 잡채라고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약간 인터넷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왜 이런 걸 모를까요? 인터넷을 안 하시니까요. 대단하다. 다들. 그 잡채 먹고 싶다. 이순신 그 잡채. 먹고 싶다. 집에 가서 잡채 해 먹어야지. 네. 제 해먹기 쉽지 않은 음식인데요. 그렇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박 시장님 한 줄 평. 저도 3.9점입니다. 오. 똑같아요. 한 3.9점이고 4점은 아닐 것 같아. 4점 레벨은 아니고 0.1점 괜히 깎아버리기 줄 수도 있는데. 한테 3.9점 높은 점수니까. 그래서 저희 한 줄 평은 올해 가장 고급스러운 국뽕 컨텐츠. 아직 올해가 4개월 이상 남았는데 왜 벌써 올해 가장을 붙여도 되나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네. 네. 그러니까 수많은 국뽕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 유튜브나 뭐 이거 다 비롯해서. 근데 대부분 국뽕 컨텐츠들이 다소 과장되는 면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연출에 있어서도 어딘가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고증을 좀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명량에 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드라이하지만 그만큼 좀 절제된 느낌이 분명히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제 평점 한 줄 평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렛님? 저는 3.8점. 저는 영화 재밌긴 했지만 다 보고 나서 와 진짜 재밌다는 아니었거든요. 전작을 넘은 이순신의 위험입니다. 엄청 드라이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순신이 더 그냥 안 해도 되는 한 줄 평을 하시네요. 안 해도 되는. 이순신이 여기서 더 위험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이 하객진 너무 멋있었고요. 저는 아직도 한산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에 그 거북선이 딱 등장할 때 있잖아요. 위에 닷 같은 게 이렇게 싹 걸려 있고 거기 위에 부분이 싹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싹 들어오는 장면. 그걸 또 보고 싶어 나는 지금. 그 그렇습니다. 장면만 유튜브에서 보세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드라이하네요. 네. 네. 지조님이 한산 한 줄 평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죠? 3.5점. 네. 영화보다는 한산도 대첩이라는 해전의 시각적 경험 콘텐츠. 그러니까 고증에 충실했다. 네, 시각적 경험 콘텐츠. 저희랑 과거로 비슷하게 돌아가서 3인칭으로 본 얘기하네요. 느낌이다. 영화 같진 않았다는 거. 박물관에서 볼만한 시각 자료다. 3.5점. 그래도 드라이 그래도, 하셨나 보다 역시. 한 줄 평도 굉장히 드라이하네요. 그런데 낮은 점수는 아니고. 3.5점이면 지주 점수 치고는 높은 겁니다. 재밌게는 그러니까. 보셨네 그러면. 그렇지. 음. 우리가 지조가 빙의가 돼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산은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고 다음 영화는 비상선언입니다. 네. 비상선언 한번. 비상.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비상선언. 왜요? VOD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비상선언에 진짜? 대한 얘기는 벌써 비상선언 때 얘기하세요. 비상선언 얘기를 그럼 우리 방송도 안 들을 거 아니야. 그래 이거는 편집할게. 네. 알았어.
비상선언입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기대해 주세요.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